이어지는 순서는 재미와 의미 중 꼭 하나는 담아내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즌을 정리하는 좀 시간을 마련했죠. 네, 팩트아워 이번 시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을 좀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제 팩트아워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두 흥국생명을 정리하는 숫자는 0을 선정했습니다. 이 득점 톱 10의 외국인 선수 혹은 아시아 쿼터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랭크되어 있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인데요. 7위입니다.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숫자 22를 꼽았는데요. 이 외국인 아포짓 스파이커의 시즌 공격 점유율입니다. 이 투투크 선수와 이 대체 선수 마테이코 선수를 합친 건데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이 외국인 아포짓 스파이커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니콜로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테일러 선수가 27%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적다는 건데 두 선수의 득점을 합쳐도 김연경 선수 585득점 기록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뭐 외국인 기여도가 적은 거는 사실 분명 아쉬운 요소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채로운 패턴으로 정규리그 1위를 해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50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4명입니다. 정현주, 투투크, 그리고 미들블로커, 피치 선수까지 아주 좋은 활약을 한 시즌이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흥국생명은 3세트 정도만 해도 이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는 5세트 가도 할까 말까 한 기록인데 이 아본던자 감독이 원하는 이 토탈 배구가 이 후반기에 마침내 완성된 느낌이었거든요. 이 정규리그 1위 조기 확정에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득점 루트를 살리면서 정말 빠르게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던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을 0과 22로 좀 정리를 해봤던 정다워 기자인데요. 한유미 위원이 본 흥국생명은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나 김연경이야. 정리가 확 되네요. 네. 네,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김연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이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는 뭐 에이스, 뭐 레전드 그 이상의 그 존재감이라는 표현이 알맞는 것 같은데 그 고트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국생명의 2024-2025 시즌을 나 김연경이야 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줬던 한유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 좀 어떤 숫자로 정리해볼까요?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사실 조금 힘이 빠졌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2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노렸는데 조금 역부족이었고요. 현대건설은 10.8이라는 숫자를 정했는데요. 이 숫자는 세터 김다인 선수의 시즌 세트당 세트 성공 개수입니다. 김다인 선수가 지난 2시즌간 11회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10대로 떨어졌거든요. 사실 김다인 선수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팀 전체의 득점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모마 선수가 지난 시즌 886득점에서 721득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효진 선수도 546득점에서 372득점,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두 선수의 득점력이 꽤나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팀 공격 성공률도 지난 시즌 42.4%에서 40.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모마 선수가 웜업존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결국 2시즌 연속 통합 우승 도전 무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뭐 2위라는 숫자는 사실 굉장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막상 이 내용을 들여보다 보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시즌일 것 같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들이 좀 몇 개 생각이 나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좀 표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유미 위원의 한 줄 평 들어보시죠. 모마의 웜업존은 김다은을 흔들리게 해. 네. 좋은데요? 네, 모마 선수가 이제 웜업존에 출퇴근 횟수가 좀 잦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현대건설의 공격수가 좀 많이 흔들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터의 기록은 공격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다인 선수의 이 세트 개수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약간 소설의 뭐 제목 같기도 하고요. 미는 거 모마의 아니에요? 저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신 거예요. 만든 네. 거예요, 내가. 모마의 좀 웜업조는 머리 이용한 김다인을 줄 알았네. 흔들리게. 그렇죠. 네. 너무 또 깔끔한 한 줄 평으로 현대건설의 이번 시즌을 정리해봤습니다. 3위 정관장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정다우 기자, 어떤 숫자로 정관장을 좀 정리하셨습니까? 네, 정관장의 숫자 34.4입니다. 이 숫자는 부키리치 선수의 리시브 효율입니다. 부키리치 선수의 아웃사이드 히터 전환은 이 정관장의 엄청난 모험수였습니다. 혹자는 위험수 아닌가, 또 누군가는 무리수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좋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고 전체 10위. 그러니까 타나차 선수를 제외하면 이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는 이 부키리치 선수가 리시브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네. 받은 선수인데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가장 고무적인 점은 리시브를 이렇게 하면서도 공격 성공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41.9%였는데 41%입니다. 사실상 거의 내려오지 않았고요. 배구 천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워낙 메가 선수가 반대편에서 잘 해주니까 정관장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좌우 쌍포를 구축하게 된 이 득점 톱 5에 2명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진 감독의 승부수가 아주 적중한 시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우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키리치 선수의 부상이 더욱더 좀 뼈아픈데요. 이 플레이오프 돌아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유미 위원의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점점 부담스러운데. 기대가 큽니다. 배구 천재품은 메가. 그래서 메가 선수가 사실 이제 부키리치 선수가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이 메가 선수까지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키리치 선수가 이번 시즌 리시브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리시브는 그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지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키리치 선수의 리시브를 보면서 제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두 선수의 활약을 배구 천재품은 메가 네.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또 표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관장이 또 본배구로 향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키리치 선수가 돌아온 정관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본배구에 진출한 세 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4위 IBK 기업은행도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IBK 기업은행을 표현한 숫자는 1입니다. 외국인 선수 외에 300득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딱 한 명입니다. 육서영 선수인데요. 이 본배구에 간 흥국생명, 현대건설은 이 300점 이상 기록한 선수가 4명입니다. 정관장은 2명이 톱5에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선수가 910득점으로 득점 2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 한참 밑에 국내 선수가 육서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 중에서 득점을 분담한 선수가 너무 적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육서영 선수가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FA로 합류한 이소영 선수가 이제 69득점 많이 아쉬운 수치고 또 황민경 선수 득점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이제 아시아 쿼터로 세터를 영입한 가장 큰 자신감은 이소영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이거든요. 이소영 선수의 활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석 혹은 승부수였는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린 거고 또 설상가상 이 천신통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기업은행의 후반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즌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김호철 감독 다음 시즌 아시아 쿼터는 공격수를 뽑겠다 이런 심경의 변화까지 찾아온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뭐 육서영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좋은 가능성을 또 발견할 수 있었지만 성적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한유미 위원은 IBK 기업은행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 당당하게 큰 기대가 목소리를 계속돼요. 해주세요. 네. 육서영 너마저 없었다면. 네, 그렇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영입 효과는 사실 좀 못 봤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육세영 선수의 성장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행의 이번 시즌 키워드는 육세영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다워 기자의 이 요약과 한유미 위원의 한 줄평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두 분 미리 맞추신 거 아니죠? 네,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제가 미리 드렸어요. 미리 대본을 주셔서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한유미 위원의 좀 고뇌가 돋보이는 그런 한마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보죠.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 좀 어떤 숫자로 정리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숫자는 31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4라운드 이후 따낸 승점입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따낸 승점이 1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2배 이상 따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격 성공률도 36.8%에서 39.6%로 거의 3% 가까이 끌어올렸고, 이 니콜로바 강소희 타나차 이 삼각편대가 그래도 이제 장착이 된 후반기였고, 특히나 이제 뭐 좀 전에 한유미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김다은 세터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격도 빨라지고 또 힘이 돋보이는 그런 연결이 나와서 만만치 않은 팀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력이 전반기에 나왔다면 분명히 이 3강 구도를 깨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졌을 텐데 너무 늦게 시동이 걸려버린 상황이라 한국도로공사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경기력으로 인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전반기에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분위기 속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제 한국도로공사인 것 같습니다. 네, 봄 빼고는 뭐 아쉽게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말 김다은 세터라는 이 큰 것을 좀 얻었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기대가 되는 한유미 위원의 한마디입니다. 뭐 1인칭도 나왔고요. 지금 소설 제목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눈 떠보니 후반부.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초반에는 좀 재정비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라운드부터 타나차 선수가 합류를 했고, 또 김세빈 선수도 초반에 좀 뒤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 한 4라운드부터 김세빈 선수도 자리를 잡았고, 또 김다운 선수도 4라운드부터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라운드 이후에 이제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 막 시동을 걸긴 했는데 이미 좀 봄 빼고가 좀 달아났기 때문에 좀 눈을 좀 늦게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눈을 감고 있던 건가요? 덜 뜬 거죠. 네, 눈 떠보니 후반부, 확실히 후반부부터 엄청난 또 힘을 보여주면서 뒷심을 보여주면서 또 마지막에는 웃으면서까지 또 시즌을 마무리했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제 GS칼텍스 만나봐야겠죠. 어떤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GS칼텍스의 숫자는 1001입니다. 1001. 실바 선수의 현재 득점 기록인데요. 뭐 실바에 의한 또 실바를 위한 시즌이었다. 압도적인 파워로 득점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심지어 아직 한 경기 남았습니다. 여자부 최초 2시즌 연속 1000득점, 초유의 화력이었고요. 팀의 탈꼴찌를 이끈 리그 최고의 아포지 스파이커 실바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빛났고, 다른 팀 감독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바는 도대체 뭘 위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실력도 좋지만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어떤 감독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고의 실력과 멘탈을 겸비한 선수. 실바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이 GS칼텍스가 후반기에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뭐 실바 선수를 얘기했지만 국내 선수들도 잘 뒷받침이 됐고 조직력도 전반기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와일러 선수가 조기에 이탈한 게 아니었다면 그래도 GS칼텍스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시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실바는 최고였습니다. 정말 아무리 뭐 칭찬을 해도 부족한 실바 선수인데요. 저 이거 조금 기대됩니다. 한유미 의원은 GS칼텍스 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정말 이제 좀 힘든 것 같은데 실바와 함께라면? 이라고 했는데 이 실바가 실바한 그런 시즌이었고, 사실 실바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페셔널의 표본이잖아요. 그야말로 저도 계속 매번 실바 선수를 중계하면서 이런 칭찬을 좀 아끼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어느 팀보다도 재계약을 간절히 원하는 팀이 GS칼텍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바 선수는 그야말로 GS칼텍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 시즌 내내 이영택 감독을 정말 많이 웃게 했던 실바 선수고요. 뭐 GS칼텍스 팬들 역시도 놓아줄 수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어떤 숫자로 정리하시겠습니까? 페퍼저축은행
1이라는 숫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올 시즌 거둔 승수입니다. 창단 후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다승, 최다승점 그리고 전구단 상대 승리라는 아주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장소영 감독이 가장 우선으로 했던 목표가 바로 이 두 자릿수 승리입니다. 어쨌든 팀다운 팀으로 거듭났고 또 승점 자판기라는 오명을 확실히 벗어 던졌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이제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분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단 후에 가장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음 시즌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영 감독의 첫 번째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또 많은 V리그 팬들을 놀라게 했던 페퍼저축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한유미 위원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임팩트가 크진 않은데 저는 페퍼저축은행은 절반의 성공인 것 같아요. 갈수록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지죠. 그렇죠. 임팩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본인이 좀 처음에 하시지.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장소영 감독이 첫 데뷔 시즌인데 그래도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의 성공. 아무래도 순위 때문에 아니 목표도 목표를 있고 또 네. 이제 장소영 감독의 데뷔 시즌 치고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반의 성공인가요? 그렇죠. 목표 달성했잖아요. 이렇게 따지세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지막까지 또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던 한유미는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한 시즌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미와 재미, 완벽한 팩트아워였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정다워 기자 좀 어떠셨습니까? 아쉬우신가요? 아쉽습니다. 저희는 아쉽죠. 저는 매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저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팩트아워를 쭉 했는데 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우리 V리그에 조금 나아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이 정소공이라고 하죠. 다음 시즌에 또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팩트아워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영플레이어 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팩트아워에서 소개했던 부분 중에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외국인 선수 FA 계약이라든지 또 국내 선수 FA 제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당장 이번 올해는 아니더라도 2, 3년 내로는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코보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정다워 기자가 쏘아올린 공, 과연 어떤 변화를 어떻게 V리그에 만들어낼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즌에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팩트아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